자, 36분 볼까요? 일단 문제만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림에서 y축은 물가 상승률이고 그 x축은 실업률이다, 그죠? 그럼 우리가 A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은 증가했고 실업률은 떨어진 경우다, 그죠? 또 우리가 여기서 뭐가 움직여야 될까? 항상 이게 여기서 우리 여기서 출발한다, 그죠? 이런 경우는 뭡니까? 물가 상승률은 더 증가했다면 더 물가 쫙 올라가고 실업률은 뚝 떨어졌네. 뭐 이게 그죠? 총수요가 증가해주면은 왜요? 증가해주 어떻습니까? 이게 GDP가 증가하면서 고용 수준이 증가한다. 다음에 따라서 실업률은 어떻게 된다고? 실업률은 감소한다. 그래서 실업률은 줄어들었어요. 실업률은 줄어들고 그 대신 어떻게 물가 이게 쫙 진행이 되죠. 이런 결과 올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결과는 이게 총수가 증가하면은 이런 결과 도출되더라. 그 B 같은 경우는 뭐예요? B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반대로 그러면 C는 뭐예요? C는 실업률은 증가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죠. 근데 물론 요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중간 다리를 한번 거쳐야 되는데 중간 어떤 그 연결고리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 무시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정반대로 생각하면은 수요곡선 자체가 오른쪽 갔다 이렇게 좌측으로 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이 그림 자체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B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증가한단 말은 요래 된 경우죠. 총 공급이 감소한 이렇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그럼 T는 이제 거꾸로 총 공급이 증가한 경우겠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1번에 그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총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총 공급이 감소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2번에 각국의 재정 지출 확대란 말은 총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럼 A로 움직이겠지, 그지? 3번에요. 해외 수출 감소란 말은 총 공급이 총수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총수요가 수출 감소 총수요가 감소한 경우죠. 그러면 C로 움직이겠지, 그지? 아까 A는 총수가 팽창한 경우, C는 총수가 감소한 경우니까,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번이에요. 자, 넘겼습니다. 간단하게. 네, 37번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 이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이제 우리 그 판단가 아까 뭐 명목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 그 공식 떠올라야 된다, 그죠? 일단 2014년도 어떻습니까? 명목 성장률이 3%인데 실질 성장 물가 상승률이 제로면은 실질 성장률은 몇 프로라고? 3%, 그죠? 그다음에 2015년도 명목 성장률이 3%인데 물가 상승률이 1%, 그럼 실질은 몇 %입니까? 2%. 더하기다, 그죠? 그죠? 얘 더하고 얘는, 그지? 명목 성장률은 물가 상승률, 실질 성장률입니다. 명목 성장률은 물가 상승률에다가 실질 상승률을 더해주면 명목 성장률이 나온다, 그지? 그 다음에 2016년도는 거예요.
명목이 빵인데 물가가 마이너스 1, 그럼 이거 플러스 1이 되겠죠. 1. 2017년도는 여기 2%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입니다. 2014년도의 명목 GDP 증가액은 잠시 봅시다. 기준이 2013년도죠. 잠시만요. 오케이. 네. 자, 근데 봅시다. 그 문제 자 지문 그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지금 3%, 여기 3% 그래야 되죠, 그죠? 33이야, 그지? 이게 빵 2입니다. 수지 적어놓고 볼까요? 0, 1, 마이너스 1, 빵이죠. 이래야 되죠, 그지? 자, 그럼 요 이런 뭐 볼까요? 여기 2000 기준 연도는 2013년도예요. 그 문제 관로석에 보시면은 기준 연도는 2013이다. 이게 2013이 기준입니다. 2013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2014년도는 거기의 3% 성장이죠, 그죠? 2015년도는 2013년도보다도 3%다, 그지? 그럼 요 똑같은 3%만은 단위는 어느 쪽이 더 커요? 이쪽이 더 크죠, 그죠? 얘는 약간 이렇게지. 여기 100이라 그러면은 103이 되고죠. 요 3이니까 103은 이제 3%, 그지? 그럼 이거는 100, 요 때는 그럼 요 3%더 커진 경우는 여기 100이니까 103인데 여기서 요걸 이거 3더 커지면 이건 3 더 커지면 3%더 커지면은 103보다 더 커지겠지, 그죠? 이게 뭐 105든지 이래 될 거란 얘기지, 그지? 규모는 이게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해 보시면은 전년 대비 명목 GDP 증가율은 똑같죠. 명목 GDP 증가율은 3% 3%야. 증가율은 똑같지만은 증가액은 어느 쪽이 더 클 거라고? 2015년도가 더 클 거란 얘기죠. 이게 기억 맞습니다. 이거 기억이 2014년도가 2015년보다 더 적다. 맞다, 그죠? 2015년도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그러면 기억 지문이 다 기억 지문 이 지문이죠. 봐봐요. 우리가 100에서 50% 커졌으니까 150이 되죠, 그죠? 150에서 50% 커지면 225 되지, 그지? 커진 폭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거는 플러스 50이 커졌지만은 요 150과 225 사이는 75가 더 커졌죠, 그죠? 똑같은 50% 커졌는데 50% 비율로 커졌는데 50% 비율로 증가했는데 증가했지만은 단위는 여기는 50이 커졌고 얘는 75가 커졌다는 얘기야. 왜냐면은 요 50은 100에서 50이니까 150이 됐고 요 50은 225는 150을 기준해서 50이니까 120이 255가 된 거야. 그 75가 더 크다. 그래서 이 기억 지문은 요걸 묻는 거죠. 변화율은 성장 변화율은 똑같지만은 얘는 이쪽이 더 크다는 거지, 그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다, 그죠? 니은입니다. 2014년도의 물가 수준과 2010년도는 동일하지 않죠? 이게 아까 그 이야기잖아. 플러스 1% 증가했다가 마이너스 1% 감소하면 제자리에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와요. 비리칭적입니다. 안 돌아와. 틀린 게.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놓으니까 그런 말하고 있는데 아니다. 제대로 들은 게 아니야. D것입니다. 경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겠다. 왜요? 실질 GDP가 다 이렇게 플러스니까 계속 쭉쭉쭉쭉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래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실질 GDP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맞다. 그지? 리얼의 2017년도의 명목 GDP와 실질 GDP는 동일하다. 여러분 요거는 이거죠. 요거는 지금 이 문제 자체가 2017년 같으면은 명목 GDP 증가율과 실질 GDP 증가율은 똑같이. 그렇다고 그 밑에 있는 실질 GDP가 얼마인지 명목 GDP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죠? 알 수 없어요. 증가율은 똑같지만은 그 밑에 있는 규모는 알 수가 없다. 틀린다. 그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문제가 우리가 조금 이렇게 검토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38번. 이제 뭐 계산 문제는 다 끝난 것 같아 거의. 자, 여러분 그림에서 지금 A 구간은 뭡니까? 경제가 지금 망가지는 그 불황의 경제 제일 저점으로 막 진입하는 그런 단계다. 그죠? 이때는 이제 경제를 좀 부흥을 시켜야 되겠죠.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DTI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이제 거기 보시면 debt income이라 가지고 대출해 줄 때 그냥 막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소득을 고려하겠다. 소득을 고려해서 뭐 연봉이 뭐 5천인 사람, 연봉이 1억인 사람 뭐 그 차별 두겠다는 얘기지. 그 DTI입니다. 이 완한단 말은 뭐예요? 돈을 좀 막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그 요때는 사실은 DTI를 좀 완화해 줘야 돼요. 돈을 좀 막 좀 빌려줘서. 맞다. 그죠? 이번에 정부는 확대 맞죠? 금리 인하가 이게 뭡니까? 기준금리 떨어뜨리는 거지. 그럼 기준금리를 인한단 말은 통화량을 늘린다는 이야기지. 그지? 이때는 경기 부양 정책이니까 다 그런 걸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국공채를 여러분 자 많이 때 국공채 매각하면은 감소. 오케이. 감소하면 안 돼. 이때는 또 오히려 풀어줘야 돼. 제가 좀 전에 그 기사 하나 봤는데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 한해 물가 상승률이 170%가 아니고 1700%도 아니고 17,000%도 아니고 17만 %도 아니고 170만 %. 1년 물가 상승 우리가 이 물가 상승률이 있지 이게 있잖아요. 170만 %. 도대체 이거 어떻게 돼? 그거 보니까 통닭 한 마리 해놔놓고 있잖아. 뭐 돈을 막 이렇게 돈을 가지고 휴지 지폐 가지고 이렇게 뭐 장식품 만들어서 팔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게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위험한 거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우리가 가지는 돈이 휴지가 되는 휴지. 그래서 내가 묻자면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확 진행돼서 별로 안 좋아요. 경제 특히는 우리한테 되게 우리 서민들한테는 직방입니다. 이거 되게 안 좋아. 자 밑에 39번 볼까요? 자 여러분 갑은 지금 뭐를 걱정하고 있어요?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대책과 물가를 좀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죠? 이 양반은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지금 무역 흑자 누적이란 말은 뭔가요? 수수출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지? 그다음에 반대로 또 소비출 증가란 말은 우리가 아까 지출 항목에서 소비가 증가, 달리 말하면 총 수요가 지나치게 지금 팽창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럼 이 갑의 입장에서는 총 수요를 좀 억누르는 뭔가 되는 조치를 취할 거다. 그지? 을은 어떻습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물가 상승은 유가 급등 문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거 유가 급등 문제라 그러면은 갑의 을은 이렇게 보는 거죠. 총 공급선이 어떻게 움직였다고?
우측 좌측 좌측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일신 현상이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총수를 여전히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겠다. 그죠? 양자 두 사람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르네요. 자, 일단 갑은 그러면은 총수를 키워야 돼. 갑 입장에서는 총수를 키워야 되니까 소득세를 어떻게 한다고? 인하한다. 그렇지, 그지? 그 소득세율을 떨어뜨려, 아니지. 갑은 이제 억제해야 되니까 소득세율을 올려야 되겠지, 그죠? 올려야 돼, 억제해야 돼. 갑 입장에서는 맞다,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 갑은 그렇죠. 재할인율을 인상하면은 통화량이 줄어들죠. 맞다, 그죠? 맞습니다. 나머지 건 다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40번. 자, 여러분, 거기에 이제 문제를 잘 보시면은 문제의 관료석을 더 유심히 보겠습니다. 유동성 함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때 내가 수업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유동성 함정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유동성 함정에서 이런 영역이에요. 자, 이 유동세라는 게 여러분 이게 이제 화폐입니다. 화폐. 다르게 말하면 돈. 화폐가 지금 함정에 빠져 트랩에 빠졌대. 함정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정이라는 게 이래 되겠지 이렇게.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장난 쳤습니까? 친구들 이렇게 장난치려고 땅 살 파놓고 위에 이렇게 나무 잎 하나 이렇게 아니면 저 뭐야 이게 이파리 큰 거잖아. 탁 덮어놔. 친구야 이리 와라. 가다가 푹 빠지게 돼. 내만 그런 장난치고 이게 푹 빠지면 그죠? 푹 빠지면은 몸 빠져나오죠, 그죠? 유동성 함정이라서 뭔가에 돈이 돌다가 돈 원래 돌아가야 돼. 돈다 그죠? 돌아가 다녀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푹 빠져가지고 돈이 못 도는 현상을 우리가 유동성 함정이라고 해요. 자, 말은 그렇지만은 경제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가 아까 우리 앞에서 문제 봤죠, 그죠? 경기가 지금 침체 상태예요. 경기가 침체 상태면 정부는 뭘 합니까? 보통 돈을 풀죠, 그죠? 유동성을 푸는 거야. 확대 정책을 펴서 통화량을 늘립니다. 이 늘린단 말은 통화량을 늘리는 이유가 뭐야? 써라는 거죠. 써서 어떻게 하려고?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이 뭐죠? 우리가 통화 당국에서 돈을 풀 때는 경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좋겠다는 그런 가정에서 돈을 풉니다. 어떤 가정이냐 이거죠. 돈을 풀어서 그러면은 우리 주머니에 돈이 좀 소득이 증가하니까 어떡하고 소비도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니까 기업이 생산하고 생산을 증가하고 생산 증가하니까 고용도 어떻게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하니까 소득도 다시 커지고 소득이 커지니까 또 어떻게 소비도 이게 계속 연쇄적인 반응을 첫 단을 어디서 끊어주겠다고 여기서 제공해 주는 거죠. 이렇게 선순환을 가정하고 돈을 풀어요. 그런데 보통 경제가 어느 정도 조금 안 좋으면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진짜 경제가 안 좋아요. 내일 모레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야. 근데 내 주머니에 여러분 100만이 들어왔네.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이거 절대 안 씁니다. 이게 보통이잖아. 좀 그러면 보통 좀 주머니 쓰면은 좀 아끼다가 쓰는데 일부러 쓰는데 진짜 경제가 앞이 안 보이면 아예 안 써요.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가지고 출에 빠진 거야. 안 나와 이게. 그러면 경제 당국에서 가정했던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유동성 함정이에요. 우리 경제학에서 거시 경제학에서 굉장히 아주 유명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는 그게 달리 말하면 관료성이 뭐라고요? 유동성 함정이 없대요. 그 말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돈을 풀면 쓴다 이런 거 전제를 깔고 있다는 거죠. 유동성 함정이란 말은 좀 익혀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유명한 그 주제고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문제에서는 유동성 함정을 딱 단박 물어본 건 없지만은
이게 우리 여기 2018년도 문제잖아, 그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용어를 좀 종종 쓸 거예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거 없단 말은 뭐니까 쓰면은 쭉 선다, 서서 선수는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여러분 2절 이내 했단 말은 뭡니까? 이 말 자체가 뭘 의미한다고? 통화량 증가죠. 이 자체가 통화량 증가입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박스에 자금 조달 비용이 올랐을까 내렸을까? 당연히 자본 조달 비용이 떨어지겠죠. 돈이 많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자본 조달 비용이 인하된다. 자, 그럼 오른쪽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더 고바로 밑에 기획 자산 가격 어떻게 될까? 오를까 내릴까? 오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럼 내가 누차 그때 이야기했지만은 재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 돈 풀었던 게 원인이 됐다, 그지? 몰아쳐가지고 좀 부동산 가격이 뛰었다, 그지? 자산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 오른다. 오른다. 자, 그럼 이게 우리 가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계 소비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 내 주머니는 돈 한 푼도 안 들었지만 내 집값이 갑자기 2배 된 것 같아. 그럼 오늘 한턱 쏘겠지, 그지? 소비가 증가한다. 이걸 우리가 어떤 자산 효과라고 그러는데 소득은 없다 하더라도 자산이 커지면 보통 소비가 좀 더 증가합니다. 그 자산 효과라고 합니다. 기업의 투자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기업 투자는 자금 조달 비용과 관련돼요. 기업이 투자할 때 대출 받았겠지, 그지? 타인 자본을 땡겨올 때, 즉 대출 받을 때 비용이 오를까 내릴까? 당연히 좀 내리겠죠. 돈이 좀 많아졌으니까, 풍부해졌으니까 기업의 투자는 어떻게 한다고? 증가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소비도 증가하고 투자도 증가하네. 그럼 총수요가 증가한다. 제일 마지막에 총수 증가합니다.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환율 변화. 여러분 돈의 양이 많아지면은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질까 높아질까? 우리나라가 원화를 막 찍어내. 그러면 달러 대비 돈의 가치가, 우리 돈의 가치가 세질까 약해질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게 환율이 된다. 달러 대비 환율이 된다고? 환율이 오르는 거지, 그지? 예, 환율 올라. 환율 오르고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는 어떻게 된다고? 통화 가치는 떨어진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많이 했다, 그죠? 수출은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 수출이 증가하면 순수출은 증가한다. 수출이 증가하면 순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이 증가하면 수출은 감소한다, 그죠? 순수출은 감소한다. 수출 자체가 뭐기 때문에 이건 수출 빼기 수입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전부 다 나왔네. 그럼 결과도 다 뭐야 이거? 가게의 소비도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도 증가하고 순수출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총수요는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소비 아까 말했잖아.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오케이, 순수출, 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이게 다 넣었잖아.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네. 따라서 그런 총수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41번. 자, 여러분 A 영역은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는 거죠. 자, 기준금리를 떨어뜨린다면 통화량을 어떻게 한다고? 돈을 증가시킨다는 얘기지, 그지? B는 뭡니까?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통화량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기억에 A는 통화량을 늘리는 거니까 통화량을 늘리면
그 이자율 떨어질 것이고, 그지? 그래서 뭐 투자가 좀 활성화될 것이다. 그래서 기억의 A는 투자를 촉진한 요인이 됐을 것이다. 왜? 이자율이 떨어졌으니까. 왜요? 기업이 투자할 때 대출받아 투자하기 때문에, 그죠? 대출할 수 있는 대출 비용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번에 A는 물가 상승 억제가 아니고 이건 이제 물가가 이제 뛸 수 있다, 그죠? 왜? 총수요가 막 팽창하니까 물가가 뛸 수 있습니다. 이것에 C는 총수요 억제 맞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뭐 답은 그 기억 이것입니다. 자, 42번 풀까요?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 비교 우위 절대 우위 판단하는 기준이죠. 관로석에 어떤 말을 주고 있습니까? 두 나라의 노동 총량은 동일하다는 조건을 정한다, 그죠? 노동의 총량은 동일하다, 그지? 노동량은 동일해.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문제를 이제 우리 실전 지금 용이니까 이 조건 자체가 비교 우위에 영향을 즉 노동량은 동일하다는 이 조건이 비교 우위에 영향을 미칩니까? 절대 우위에 영향을 미칩니까? 절대 우위지, 그지? 이거는 비교에는 관계없어.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노동 총량이 동일하다, 그죠? 이 두 나라, 즉 갑하고 을 나라에 가지고 있는 노동량이 동일하대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갑국도 노동자가 한 명이고 을국도 한 명이다. 그러니까 한 명이 할 수 있는 양이 이렇다는 거지, 그지? 이거는 비교 우위와는 아무 관계 없어요. 뭐가 관련된다고? 절대 우위를 판단. 그럼 여러분 보세요. 노동량이 동일하니까 그냥 한 명밖에 없다고 본다, 그지? 그러면은 갑국인데 이렇게 할 수 있네. 을국 어느 나라의 노동자가 지금 일을 잘해요? 각국이 절대 우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에 관계없어. 절대위는 뭘 판단하고? 얘 자체를 편 거지. 80보다는 100이 많으니까 40보다 70. 이거 자체를 판단할 때는 요게 이제 절대우위고 요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야? 같은 노동량을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갑이 훨씬 잘하네. 갑은 두 개 다 올 절대우위야. 그죠? 갑이다, 그죠? 갑. 근데 비교위는 다르죠. 우리 비교위는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기회비용을 따진다, 그지? 기회비용. 근데 요게 지금 기회비용을 따지는데 우리가 기회비용 따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죠, 그죠? 하나는 뭐니까 이 테이블 자체가 뭐로 줬을 때? 노동량으로 줬을 때. 또는 이 문제는 이제 노동량이 아니라 뭐? 생산량이다, 그죠? 생산량일 때 이렇게 하다가 했죠, 내가. 일단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로 풀 때는 직관적으로 이제 바로 보면 이렇게 하는 거지. 기회비용이 뭐야? A가 있고 B가 있는데 내가 A를 할까 B를 할까 고민 끝에 A를 했어. 선택이야. 나 요거 할래. 그러면 당연히 포기한다, 그죠? 요걸 놓쳤다, 그지? B가 뭐라고? A의 기회비용이다, 그죠? A를 했기 때문에 A를 놓쳤다. 기회비용이야. 고대로 연결 보겠습니다. 갑국에 한 사람의 노동자를 넣어가지고 100꿀만 생산하면 100개를 만들 수 있고 옷만 생산하면 100개를 만들 수 있네.
꿀을 생산해서 그래서 그 고민 끝에 얘를 쓴다고 했어. 뭐를 썼습니까? 얘를 넣지, 그지? 그럼 얘의 기회비용이 뭐야? 얘다, 그죠? 그러면 을국 볼까? 꿀만 만들면 80인데 얘만 만들면 40이야. 고민 끝에 얘를 쓴다겠네. 그럼 뭐를 쓰? 얘만 이만큼 얻기 위해서 뭐를 씁니까? 얘를 쓰, 그지? 근데 기회비용은 꿀을 8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40개를 포기했다, 그지? 40개 자체를 우리가 보통 기회비용을 말할 때는 뭐로 바꾼다 그랬습니까? 한 단위로 바꿔, 한 단위로. 그러니까 얘가 80이니까 얘가 80을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떻게? 똑같이 나눠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얼마라고? 요게 기회비용이야, 그죠? 요게 기회비용이야. 자, 그러면은 그럼 기회비용을 따지. 기회비용 봐. 갑국은 꿀의 기회비용이 얼마예요? 1이지, 1, 그죠? 100분의 100이니까, 그지? 얘는 얼마? 2분의 1이죠. 누가 더 커요? 꿀 생산을 하기 위한 기회비용은 갑국이 더 크죠. 그리고 비교인은 누가 있다고? 비교인. 꿀을 생산하는 기회비용은 갑한테 있어, 을한테 있어요? 꿀 생산의 기회비용은. 비교인은 꿀. 꿀 맞지? 표현 맞죠? 꿀 맞지? 꿀, 80 맞네. 그래, 꿀. 갑국은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포개된 옷의 숫자는 한 벌, 1이고, 기회비용이 1이고, 을은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꿀을 한 단위 생산해서는 그렇죠. 맞아. 그렇지. 2분의 1이죠. 그죠? 2분의 1이야. 이게 기회비용 이직이 크니까 을이 비교가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옷 옷 생산의 기회비용은 우리 꿀의 비교위는 꿀은 비교위가 지금 을한테 있고요. 옷 볼까? 옷은 어때요? 어차피 옷을 생산하기 위해서 놓친 포기하는 꿀의 양은 여전히 1이죠. 1이다, 그죠? 1이야, 이게. 1입니다. 1, 그지? 근데 반면에 여러분, 을구 같은 경우는 옷을 40벌 생산해서 꿀을 80병 포기했잖아. 그러면 옷 한 벌당 꿀은 몇 개를 포기한 셈이야? 2개지, 그지? 그게 2대 2야. 그죠? 누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크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1번에 옷 생산에서 비교위는 누구한테 있다고? 갑한테 있다. 그죠. 갑한테 있다. 왜? 기회비용이 이쪽이 크니까. 그 답은 1번이네. 그 다음에 2번에 꿀 생산에서 절대우위는 당연히 절대우위는 다 누굽니까? 갑이 절대우위야. 그죠? 갑 절대우위입니다. 두 개 다 절대우위다. 그죠? 3번에 을국에서 꿀 한 병을 생산하기 기회비용은 옷 2분의 1분이죠. 옷 2분이 아니라 옷 2분의 1분이야.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는 갑은 뭐를 특화해야 돼? 갑은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는 갑은 꿀을 특화해야 되고 을은 옷을 특화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연결해야 돼. 자, 뭐 이는 문제도 여러 차례 풀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43번 풀까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주어진 데이터가 뭡니까? 노동량이죠, 그죠? 노동량이다, 그죠? 얘는 생산량인데 얘는 노동량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했죠. 지금 A국이 신발을 생산해서 이만큼 포겠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생산하기엔 기회비용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습니까? 7분의 9 뭐? 그냥 9분의 뭐? 그냥 9분의 7이야. 그냥 9분의 7이야. 9분의 7입니다. B군 어때요? 5분의 6이다, 그죠? 그냥 5분의 6이야. 자, 여러분, 어느 게 더 커요? 이쪽이 훨씬 크지, 그지? 9분의 7분의 5. 이쪽. 그렇기 때문에 신발은 그럼 누가 비교에 했습니까? A군. 자동적으로 전화기는 요래돼요. 하나만 판단하면 된다 그랬어, 내가. 자, 일단 절대 우인에 따르면은, 자, 기억 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에서 절대 우위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B국이죠, 그죠? 같은 양을 생산한 노동자가 훨씬 적게 되는 거지. 우리 절대 우위론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설명을 못한다, 그지? 근데 실제 이런 경우라도 실제로는 교육이 발생합니다. 그 현실을 설명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도태된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교 우위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지? 그래서 기억에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은 두 간의 무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걸 설명 못했기 때문에 그 리카르도가 비교 우위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론을 내세웠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니은의 신발 생산은 절대 우위는 B고 비교 우위는 A국이죠. 틀렸다. 디귿이 맞네, 그죠? 하여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는 유형이 이렇게 생산량으로 나올 수도 있고 쉽다. 44번 풀겠습니다. 오케이. 자, 봅시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문제, 우리가 비교율을 판단하는 세 번째 스타일이 44번 같은 문제들이죠. 그림 자체를 그냥 바로 그려주는 거야.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42번이나 43번이나 44번 다 같은 문제들입니다. 같은 문제야. 일단 Y지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갑국과 을국 사이에 지금 교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림을 그릴게요. 이게 갑국이야. YX다, 그죠? 을국입니다. YX, 그죠? 기울기가 지금 이게 20이고 60이죠. 이게 20이고, 이래 줬어요. 60이고, 얘는 40, 80입니다. 이렇게. 이래 주죠, 그죠?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일단 우리가 기회비용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갑국은 X의 기회비용이 얼마예요? 기울기 얼마? 3분의 1, 그죠? 을국은요? 기울기 2분의 1, 그죠? 누가 더 커? 얘랑. 그죠? 그럼 여러분, X제는 누가 생산하는 게 유리합니까? 갑국. 왜? 기회비용이 적으니까. 그래서 갑국 니는 X해. 자동적으로 을국은 이렇게 역할을 분담한다 그랬지? 중요한 것은 교육 조건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죠? 그럼 교육 조건은 뭐와 무사해서 결정된다고? 3분의 1과
2분의 1 사인스. 끝. 그래서 일단 답은 뭡니까, 여러분? 2분의 x제의 교환 비율은 y제 3. 이게 3분의 이게 뭐예요? 이게 y제죠, y제. 그죠? y제야 이게. 그지? y제죠, 그지? 여러분, 기회비용이란 말이 이거죠. x제를 한 개 만들기 위해서 y를 어떻게 한다고? 3분의 1 포기한다 이 말이, 그지? 그 갑국은 x를 한 개 만들기 위해서 y를 3분의 1 포기하는 것이고, 얼국은 x 한 개 만들기 위해서 y를 2분의 1 포기한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3분의 1, 2분의 1의 말 자체가 y제 수량이야. 그래서 그 2번 보세요. x제와 교환되는 y제의 비율은 3분의 1과 2분의 1 세서 결정된다. 맞다. 이게 맞는 문장이다. 그죠? 이게 딱 떨어지는 문장이야. 답은 2번입니다. 문제는 자 1번 같은 거 봐. 1번 같은 거. 각국은 x, 요게 지금 절편이 50인데 50부터 이 정도 되겠지, 그지? 그럼 여러분 요게 20이잖아. 요게 20이잖아. 그럼 15가 이쯤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산 가능성 벗어나지, 그지? 이건 우리가 보통 상상할 수 없는. 근데 이제 요걸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그 출제위원이 그나마 여러분을 배려를 해가지고 헷갈리지 말도록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좀 터무니없는 수치를 준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더 엄밀하게 풀라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저번에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수식을 만들면 돼요.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절편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렵잖아. 전혀 어렵잖아요. 여러 개 되시면 요까지 한번 보세요. 요 식을 세워본다는 얘기, 요 식 세워본다는 얘기, 요거 식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 절편이 20이지, 그지? 20이야. 요게 60이죠. 그럼 이렇게 한다는 거지. y는 절편을 말하고 20부터 시작해서 20에서 해가지고 마이너스 기울기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지? 3분의 1 x 이러지 말아요. 그럼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 x가 60이야. 60 되면 얼마 됩니까, 이거? 빵이지, 그지? x 값이 60 되면은 20 빼기 얼마입니까? x가 60이면은 여기 60이면 얼마? 20 빼기 20이죠? 빵이 된다, 그지? 그래서 여기 빵. 뭐 x가 제로가 되면은 여기 x가 제로면은 20이죠, 그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구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아까 얼마라고? x가 얼마일 때? 여기 50일 때 얼마 될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x가 50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 얼마야? 20 빼기 3분의 50. 3분의 50 하면 얼마 되지? 53, 3, 1은 3, 20, 3, 68, 그죠? 한 16 정도는 오네. 그죠? 50이면 한 16 정도 나와, 16. 16이 나오나? 이제 16을 빼야 되지. 그래. 30에서 여러분, 20에서 16 빼면 얼마 나옵니까? 16 빼면 한 4 정도 나오지, 그지?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수치가 뭐라고, 이게? 이렇게 해봤자 한 4개밖에 뭐. 이는 함수라 그러면은, x를 50개 생산하면은, y는 몇 개 정도밖에 못 한다고? 한 4개쯤 만들어내면 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5개는 못 만들어내. 이거는 생산 가능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야. 1번 아니에요. 3번에 이건 했고, 3번 여러분, 3번 지문은 뭡니까? 이거는 2번 지문은 x를 기준으로 봤는데 3번 지문은 뭡니까? y를 가지고 y제를 기준하는 기회비용 어떻게 봐요? 각국 얼마입니까? 요거죠, 그지? 그죠? 이거 얼마입니까? 여기 얼마죠? 여기 20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 20분의 60. 20분의 60으로서 얼마? 3이죠. 이거는 얼마예요? 이거는 40분의 80이죠. 2지, 그지? 얘랑 비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이 더 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기회비용을 x의 관점에서 출발하도록 물어보는 문제인지 3번 같이 이렇게 y를 가지고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그건 지문성에서는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때 뭐다를 잘 헷갈리지 마시고 그렇게 풀어나가야 돼. 이게 헷갈리면은 뭐 안 돼. 됐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이제 봅시다. 45분 풀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P0가 국내 시장 가격이고요. P1이 국제 시장의 가격이래요. 그럼 이 나라는 그러면 수출국, 이 나라는 수출국이 될 수 있습니까? A국은 수출국이야, 수입국입니까? 수입국이죠. 수입국이야, 기본적으로. 이걸 수출국이라면 안 돼요. 그럼 수입량은 얼마 정도입니까? Q2에서 Q1만큼 뺀 게 수입량이죠. 그림을 그려볼게요. 맞죠? 이게 수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요만큼 수입량이죠. 여기 요만큼 수입량이야. 그 지금 이게 Q2고, 이게 Q2고, 이게 Q0죠, 그죠? 수입량입니다. 아, Q0가 아니고 이게 Q1이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시장 가격이 P0였는데 이게 P1은 떨어지겠죠, 그죠?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일단 하락한다 맞고요. 이번에 소비자 ing유는 원래 소비자 ing유가 우리가 뭐였습니까? A, B, C 이렇게 할까? C 이렇게 하겠습니다. D 이렇게 할까? A, B, C, D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소비자 ing유는 뭐였습니까? A였죠. 전 그죠? 원래는 A인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A, D 플러스 뭐? 이렇게 바뀌었다, 그죠? 원래는 A인데 지금 이렇게 A, B, D 바뀌었잖아, 그지? 소비자 ing유입니다. 소비자 ing유, 그죠? 소비자 ing유. 그래서 1번에, 2번에 소비자 ing유는 증가했다, 맞죠? 그죠? 사회적 ing유는 원래 사회적 ing유가 뭐였습니까? 전체 사회는 A, B, C였죠, 그죠? 지금 뭐 A, B, C에다 D까지. 그래서 우리가 D 요 부분은 자유로운 무역, 자유무역을 통해서 사회적인 총 ing유가 증가한 크기입니다. D만큼 더 커진 거야. 틀렸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국내 생산량의 판매 수입은 원래 판매 수입은 국내 생산 원래 판매 수입은 얼마였습니까? 요만큼이죠, 그죠? 이전에는 국내 그 기업들의 판매 수입은 이 가격으로 이만큼 팔았다, 그죠? 요 면적이지, 그지?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은 요만큼 생산하지, 그지? 그래서 지금은 요렇게 바뀐 거야, 이렇게 바뀌었어. 요게 지금의 판매 수입이야. 요게 현재 수입 후 요 노란 요 박스를 말하고 요는 수입 전 수입 후 확 줄였다, 그죠? 네, 46분 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보시면은 지금 관세를 보겠다, 그죠? 그리고 관세 전에는 50달러였는데 관세를 10달러 부과하면은 국내 가격이 얼마로 바뀝니까? 50에다가 10달러 더하니까 60달러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현재 수요가 팽창했다, 그지? 그럼 현재는 그러면 수요가 바뀐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수요량은 몇 개입니까? 90이지, 그지? 근데 국내 기업이 몇 개를 생산해냅니까? 30개를 생산한다. 20이 아니야?
30개 생산해야죠. 왜? 그 관세를 매긴 만큼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을 좀 늘린다, 그제? 그럼 수입량은 몇 개라고? 90에서 30을 빼면은 60개, 그 60개. 1번이 맞네. 그럼 관세 수입은 여러분, 관세 수입은 얼마겠습니까? 몇 개를 수입해? 60개를. 그런데 얼마당 한 개 얼마라고? 10달러인가? 10달러지. 그다음 얼마 그러면은 600, 그죠? 600만 불 되게. 600달러, 600달러. 600만 달러. 다음 5번에 국내 생산자의 잉여는 여러분 국내 생산자의 수요 변화 전에 전후로 국내 생산자의 잉여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봐봐요. 이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요 지문은 조금 뭐 어렵다기보다는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 지문인데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요래 됐죠, 그지? 봐봐요. 여기 지금 가격이 이제 이렇게 됐다, 그죠? 봐봐요. 요렇게 공급이고 이거 수요다, 그죠? 좋은데 현재 지금 요렇게 국제가격인데 여기 국제가격입니다. 국제가격인데 여기다가 세금 관세를 때려 매겨가지고 관세를 매가지고 요렇게 바뀌었죠. 요놈이 지금 요렇게 바뀐 거야. 플러스 관세인 거죠. 관세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 지금 50이고 여기 60이지, 그지? 그럼 여러분 요때 우리가 소비자 잉여는 여기 뭐 A, B, 뭐 C, D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소비자 잉여는 뭡니까, 여러분? 소비자 잉여는 지금 현재 바뀐 소비자 잉여는 A, B, E다, 그지? A, B, E야. 생산자 잉여는 뭡니까? 이거는 B, D 플러스 C다, 그지? 그런데 총 수요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팽창했네. 총 수요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선이 어떻게 됐다고? 이 선이 이래 된 얘기잖아, 그지?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됐어요? 생산자 잉여는 똑같아요. 요건 생산 잉여는 요거는 그대로네, 그대로. 요거는 변함이 없다, 그죠?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변함이 없다 그래야 돼요. 자, 47번 풀겠습니다. 가는 지금 뭡니까? 가는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사한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돈이 좀 빠져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자본의 유입이 되는 요인이 아니라 외국 자본의 유출이 된다, 그죠? 돈이 빠져나갑니다. 틀렸어. 2번 나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심해지면서 안전자산이 선호된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다. 미국 국채는 미국이 발행한 채권이니까 이거는 미국 정부가 쓰러지지 않는 이상은 이건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자산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그다음 2번에 나에 대한 나는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뭐겠습니까? 상승. 왜요? 우리가 미 연방 채권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해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 달러를 가지고 채권을 사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환율은 오를 것이다. 3번에 여러분, 가에 의한 환율 변화는 이런 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 자본이 유출되죠. 자, 이거 봅시다. 미국에서 여러분, 이게 한국이야.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쫙 올려요. 1번. 그럼 어떻게 한다고? 자본 유출이 시작된다. 그죠? 돈이 빠져나간다. 그죠? 돈이 빠져나가면은 우리나라에서 환율이 될까? 환율이 오를까 내릴까? 쭉 오르겠죠. 그죠? 쭉 오르겠지. 그지? 환율 올라. 환율 오르면은 수출은 증가한다. 그래서 3번에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요인이 아니라 수출이 증가하는 요인이다. 그다음에 4번에 그럼 결국 뭡니까? 그럼 가나 두 개 다 외환 환율이 오르는 경우다. 그죠? 그래 가도 환율이 오르고 나도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4번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여행 갈 때 부담스러워지겠죠? 환율 부담이 너무 세요. 그래서 1달러에 1,000원 할 때 하고 1달러에 2,000원 할 때는 차원이 다르다. 그지? 똑같은 1불짜리 여행을 가려면은 이전에는 1,000원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2,000원 있어야 1불짜리 여행을 할 수 있어. 4번이 맞다. 그죠? 이렇게 그 정도 하기서 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뭐 우리 계산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는 훨씬 빨리 진행될 것이고요. 그냥 순서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문제 보니까 순서를 뭐 경제를 앞에 놓고 법을 두 번째 내놨네. 이 순서를 쭉 풀게요. 푸시고 그 다음 주에는 법과 정치를 좀 많이 풀어오세요.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